일단 준석이가 바라던 방향대로 잘 흘러가는구나 에서 오는 대견함, 그리고 잘 흘러가겠구나의 그런 안도감, 그런 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제 감정을 표현해 줄 알맞는 단어를 찾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명확하게 설명되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걸 보니까 엄청 복합적인 감정인 건 확실한 듯 합니다. 사실 지금보다 훨씬 어렵고 주도권을 가지기가 쉽지 않았던 나이에 캐나다에서 지낸 동안에 저는 주로 외로웠고 혼란스러웠어요. 결국 8년을 끝으로 캐나다 생활에 마침표를 찍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장 컸던 건 가족 곁에 있고 싶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했던 희망이었거든요. 이제야 생각해보니 북미 특유의 가족 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게 힘들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 경험을 끝으로 내린 결론은 한국에 돌아가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었기에 준석이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자고 제안을 하고 또 그렇게 마음을 먹은 듯 했을 때 선뜻 내키지 않았고 피하고픈 마음도 솔직히 들었던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의 우리 모습을 미리 그려보면서 들뜬 듯한 준석이 옆에서 저는 무서운 마음만 앞서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그 그림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또 그게 미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면 그래, 준석이가 내 옆에 있을 건데 그럼 그곳이 어디든 우리는 즐거울 텐데 무슨 걱정이야. 혼잣말을 몇 번이고 되뇌이면서 스스로를 좀 가라앉혔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준석이가 영주권을 얻었을 때 괜히 막 싫은 마음이 들면 어떡하지? 이런 막 묘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준석이 생각대로 흘러가는 그런 물길이 트여진 걸 보니까 안도감이라는 게 오히려 들었던 것 같아요. 준석이가 탄 배는 가라앉지 않을 것임을 신뢰하고 기꺼이 올라타 열심히 노젓고 싶어졌어요. 이제 준석이의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되기까지 혹은 그 타지 생활 내내 제가 겪었던 힘듦을 준석이는 알 수 없게 제가 준석이의 가족이란 울타리가 되어서 지켜줄 거예요. 그러고 싶어요. 영주권을 가지게 됐지만 막상 감정이 복잡하네요. 단지 기쁘다기보다는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큽니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이민을 고려하면서도 이민 판타지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는 말이 최근 몇 년 내에 생선가시처럼 마음에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낙원을 찾아 도망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민에 대한 환상을 키울 만한 매체는 최대한 피했습니다. 대신 이민 생활의 현실적인 어려움, 역이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부러 찾아봤어요. 머리로는 그걸 충분히 알고 싶었고 마음속 깊이 새겨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판타지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가보자, 직접 겪어보자 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신혼여행을 캐나다로 가서 한 달 동안 한국 음식을 먹지 말고 관광객처럼 다니지 말자
최대한 현지인처럼 지내면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자고 했어요. 한국 음식을 안 먹는 거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거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여행자로서의 캐나다와 여기서 직접 돈을 벌고 대중교통에 부대끼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월세 보험료를 내고 눈을 치우고 그런 삶은 완전히 다를 테니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한이 있어도 가보자. 시도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지금 해보고 미래의 우리에게 마음의 빚을 지우지 말자.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인지 사실 저희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보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거라는 건 확신합니다. 이제 한두 시간 뒤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본격적으로 이민 준비를 시작해야겠죠? 어떤 일을 하며 살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이 양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계획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닥칠 변화가 기대되는 것 이상으로 그 무게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자신 있습니다.